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기초적인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사위가 뭐 쉬워 보이긴 해도 이게 어, 정확한 육면체가 아니고 모서리 같은 부분들이 약간씩 둥그러지는 형태의 것이라서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형태고요. 굉장히 뭐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는 쉬운 모델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툴도 배우면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 지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어, 전용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마야도 다양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세팅 값이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랑 같이 마야를 초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사위 모델링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위 모델링을 만들면서 기본 모드 활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2, 3, 4 같은 경우는 마야 툴에 대한 툴입니다.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툴들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사위를 하면서 배우는 걸로 한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거. 네. 요 경로로 들어가서 마지막 프리프라는 폴더를 찾아서 프리프 폴더 명을 프리프 올드로 바꿔주고 마야를 다시 재시작하는 겁니다. 요것이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lt 탭. 바탕화면이 없어. 네, 잠깐 마야 창을 최소화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무 폴더나 뭐 클릭하시고요. 문서에 아까 봤었던 네, 아까 봤었던 유저 사용자 이름 네, 마야 다큐멘트 마야 네, 문서는 마야 다큐멘트는 문서 네, 저는 문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문서를 클릭하면 마야 들어가서 네, 버전 네, 2016 버전이죠. 저희가 하는 거는 16 프리프 네, 프리프 폴더를 찾아서 프리프 올드로 바꿔줍니다. 요거 그냥 컨트롤 C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마야를 창을 일단 끕니다. 네, 그리고 프리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마야를 켭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초기화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어떤 이런 세팅 값들
어, 마찬가지로 윈도우의 저번 시간에 잠깐 봤던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에서 플러그인 매니저, 프리페어런스 이런 세팅 값들이 다 초기화가 되면서 저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단축키라든가 좀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모델링을 이제 보고 시작할 건데 세팅 다 맞춰졌고요. 어, 저랑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 윈도우 세팅 앤 프리페어런스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언더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작업할 때. 네, 언더 온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언더가 온이 안 돼 있으면 컨트롤 Z가 먹질 않습니다. 네, 인피니티는 뭐 끝이 없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용량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인피니티로 해주시고 네, 사이즈는 몇 번을 언더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50번은 너무 작습니다. 보통 한 300번 정도로 놔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에 가셔서 플러그인 매니저. 이번에는 아까는 프리페어런스였는데 이번에는 플러그인 매니저.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멘탈 레이로 렌더를 걸 겁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멘탈 레이로 렌더를 걸 건데 그 멘탈 레이가 플러그인이기에 여기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멘탈 레이라는 플러그인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멘탈 레이로 렌더를 걸 수가 없죠. 네, 그와 여기 렌더러 멘탈 레이는 이와 같은 렌더러가 또 있죠. V레이라는 렌더러가 있는데 또 2017 버전부터는 이제 아놀드라는 렌더러를 사용하죠. 많은 학생들이 멘탈 레이보단 V레이가 혹은 또 V레이와 뭐 동급으로 아놀드가 더 렌더러가 좋더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렌더러 때문에 작업이 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하지 않습니다. 어, 많습니다. 한 예로 구체를 한번 꺼내서 보게 되면 네, 이제 구체를 하나 꺼내서 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폴리곤으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모델링을 할 때 폴리곤 외에도
커브를 활용해서 혹은 넙스 형태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굳이 넙스라든가 커브까지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기보다는 폴리곤으로 시작해도 폴리곤만으로도 모델링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뭐 그냥 폴리곤으로 다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렇다면 넙스와 폴리곤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쉘브에서 기본 도형을 클릭했더니 기본 도형이 이렇게 그리드의 정 가운데에 만들어졌는데 요게 또 저랑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변경하는 옵션은 메뉴에 보시면 메뉴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넙스 폴리곤 보시면 여기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리드의 원점 X축, Y축, Z축의 0점의 모델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생성됩니다. 보시면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꺼져 있는 상태죠. 제가 이것을 체크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똑같이 다시 구체를 쉘브에서 클릭해서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습니다. 뭔가가 뜨죠. 드래그 온 그리드라고 뜹니다. 말 그대로 그리드에다가 드래그 클릭하고 움직여라 라는 거죠. 드래그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로 좋지가 않은 이유는 모든 모델링은 되도록이면 원점 0점에다가 위치를 해 놓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채널박스를 보시면 채널박스라는 것은 지금 안 보이게 되면 제일 왼쪽 상단에 show hide 채널 박스 네,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채널 박스가 보이게 되는데 위치, 크기, 회전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인터랙티브가 켜져 있는 상태로 해서 내가 임의대로 만들게 되면 위치값이 소수점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0점 그 다음에 스케일은 1111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을 끄고 네, 이렇게 클릭해서 원점에 만들어지도록 해서 모든 것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의 값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돼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인풋을 보게 되면 제가 최초로 모델링의 어떤 면을 변형한다거나 하지 않은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인풋에 있는 요 수치들을 바꿔서 요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클릭하고 화면에서 커서를 화면에다 놓고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서브디비전 에지즈가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형태가 요 형태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우산을 만들겠다. 가능하겠죠. 네. 팔각형. 10개의 살로 되어 있는 뭐 우산을 만들겠다. 뭐 8개의 살로 된 우산을 만들겠다. 뭐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따가 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요거 잘만 만들면 우산이 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건데 네, 컨트롤 Z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폴리스피어를 클릭하고 이 수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헤이트 높이 네, 높이의 면의 개수를 줄여서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처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모델링이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형태를 생각하시고 그 형태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모든 기본 도형에는 이러한 인풋 정보가 있어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할 거는 구체가 아니라 육면체이기 때문에 육면체를 다시 만들어서 주사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클릭. 네, 쉘브에서 클릭해서 만들었더니 0점의 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줌인 줌아웃, 왼쪽 버튼을 눌러서 회전시키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카메라, 지금 제가 이 작업창을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퍼스펙티브 카메라입니다.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나와 있죠. 네, 차차 모델링을 하면서 포비유를 레이아웃에 있는 이러한 레이아웃에 있는 것들을 창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활용법에 대해서 또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탑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네, 모델링을 할 때는 또 이러한 포뷰 모드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창으로 창호를 확대하고 싶으면 네, 이때는 커서를 내가 탑뷰를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커서를 탑뷰에다가 놔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탑뷰가 확대가 됩니다. 프론트 뷰. 네, 커서를 사이드 뷰에다가 놓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로 보고 싶으면 또 스페이스. 커서를 갖다 대놓고 커서를 내가 원하는 창에다 갖다 대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아웃라인 창과 예, 이렇게 퍼스펙티브 창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할 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 기본적인 육면체 도형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찰흙을 우리가 어떻게 빚는가가 바로 모델링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면을 없애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면을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모델링 과정입니다. 다시 컨트롤 Z.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는 이 모델링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툴바에 보시면 무브 툴,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이 있는데, 무브 툴은 단축키가 W, 로테이트 툴은 단축키가 E, 스케일 툴은 단축키가 R입니다. 키보드에서 보시게 되면 Q, W, E, R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그래서 단축키가 Q입니다. 네, Q, W 이동 툴, E 회전 툴, R 네, 스케일 툴. 다시 선택 툴로 바꾸고 싶으면 Q. 네, 앞으로 Q, W, E, R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움직이거나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모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W로 해서 이동 툴로 이동시키거나, 단축키 E 눌러서 회전을 시킨다거나, 단축키 R 눌러서 스케일을 키운다거나 하는 것밖에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좀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방법은 모드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오브젝트 모드이고요. 우리가 모델링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모드, 현재 모드, 그 다음에 엣지 모드, 그 다음에 버텍스 모드, 그 다음에 뭐 버텍스 페이스 모드, 페이스 모드, 멀티, 그 다음에 UV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모드, 엣지 모드, 버텍스 모드, 페이스 모드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만들게 됩니다. 네, 엣지 모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엣지 모드는 모서리, 선, 모서리의 선만 선택해서 회전을 하거나, 단축키 R을 눌러서 스케일을 키우거나,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킨다거나 해서 부분별로 모델링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엣지를 두 군데의 엣지를 선택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요럴 때는 요 엣지를 같이 선택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두 군데의 엣지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Shift를 누르고, 네, 각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위에 있는 엣지들, 네 군데의 엣지를 선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단축키 E를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R을 눌러서,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네, 이 엣지를 선택했을 때 스케일을 제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키우는데, 네, Z축으로는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Y축으로 스케일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에 있는 요 육면체를 클릭해서 잡아서 드래그, 전혀 움직임이 없죠. 네, 이번에는 X축으로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Z축으로 키우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지거나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복으로 선택해서 Shift로 눌러서 반대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역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X축으로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스케일이 커지죠. 네, Z축으로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축으로 스케일이 커질까요? 아니면 커지지 않을까요? 네,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네, Y축으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다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네, 한번, 모서리. 네, 이 엣지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엣지는 선입니다, 선. 선은, 이 선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학 시간에 혹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상식에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선의 값은 여기만 있는 거죠. 위아래의 값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좌우의 값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은 이쪽, 네, 축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Z축으로는 값이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쭉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기 때문에 Z축으로 이렇게 모여서 줄지어져 있기 때문에 값이 존재합니다. 1만큼. 그러나 나머지 Y축으로나 X축으로는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키운다거나 해도 커지지 않고 값이 있는 곳에서만 스케일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중복으로 엣지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X축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스케일이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Z축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Y축으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선과 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X축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존재해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엣지와 엣지가 떨어져 있는 이 공간에 값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먹는 거죠. 그러나 Y축으로는 이 두 엣지 모두 값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이 먹지 않는 겁니다. 네, 엣지 모드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길게 말하고 있죠, 제가.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버텍스라는 것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점. 버텍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이동 툴로 W 눌러서 이렇게 이 점은 스케일이 먹을까요? 아까 이 엣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요거 스케일이 먹을까요? 한번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네, 클릭했습니다. 드래그. 전혀 스케일이 안 먹습니다. 점은 값이 없기 때문이죠. 상하 좌우 어떤 값도.
이동만 먹습니다. 회전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Shift 누르고 중복으로 선택해서 하게 되면, 회전을 시키게 되면 먹습니다.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은 Z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축으로는 존재하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네, 이번에는 페이스, 면이죠, 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을 선택해서 회전하거나,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안 먹죠. Z축 방향으로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면은 두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이 변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X축으로, Y축으로, 네, 가운데 육면체 선택하고 드래그, 이렇게 X, Y축으로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을 Shift 누르고 양쪽 면을 선택하게 되면 역시 이제부터는 Z축으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게 먹죠. 네, 이런 것입니다. 회전도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1차원이냐 2차원이냐, 면도 2차원이죠. 2차원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3차원이냐에 따라서 스케일이 먹거나 회전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변형시키는 방법도 다릅니다. 네, 다시 오브젝트 모드. 네,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1에서 0.943으로 줄었는데 1로 숫자를 넣어서 1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수치가 바뀌어서 이동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 툴이나 회전 툴이나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임의대로 옮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위치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20) 만큼 돌아가게, 네, 할 수도 있고, 임의대로 이동 툴이나 회전 툴,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수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숫자를 바꿔서 정확하게 위치를 바꾼다거나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회전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드, 기본적인 활용 모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주사위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